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과 질병 진행을 맡은 송명정입니다. 네, 오늘도 역사 속의 인물과 함께 의학적으로 함께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역사의 인물을 함께 풀어봐 주실 윤창규 의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 박사님께서 인물의 어떤 성격 분석도 해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까지 짚어주시면서 현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는 게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탬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나라 외정시대, 일정시대의 그 천재 시인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시인 이상. 네. 아, 이분은 좀 난해한 시를 썼기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진 그런 시 그렇죠? 아닌가요? 네, 네. 이분이 쓴 시를 보면은 네. 건축학 용어, 뭐 의학 용어, 아라비아 숫자, 또 기하학적인 용어, 도대체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시 그러면 뭐 아름답게 표현을 한다든지 함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갖가지 전문 용어들을 많이 이 시에 쓰시는 형태시군요. 네, 아마 당시로서는 네. 아마 획기적인 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네. 오죽하면 신문사에 그 시가 나가자마자 독자들이 항의가 빗발쳐가지고요. 네. 이런 게 무슨 시냐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중단이 됐어요. 사실 얼마 싫다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상이라는 시인이 뭐 원래 어릴 때부터도 천재이긴 하지만 네. 자라는 과정이 좀 남달랐어요. 그러면 이 이상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좀 집안이 어렵고 아버님이 그 이발을 하셨다 그래요. 네, 아, 이발사. 네, 이발하셨는데 이제 네. 큰아버지 앞으로 이제 양자로 입적이 됐어요. 네. 큰아버지 집에서 지냈는데 아무래도 조금 뭐 눈치밥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네. 게다가 그랬겠죠. 큰아버지도 또 어려워지셔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본래 본인의 뜻 관계없이 원래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요. 아, 그림을 잘.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 그 대회를 나가면 상 받고 막 그럴 정도 잘했다고 하는데 건축과를 갔어요. 건축과. 공업학교 건축과. 건축가. 그래서 결국은 그 졸업도 수석으로 하고 건축가 수석으로 졸업. 그 사람 그 당시에 조선 사람으로는 참 힘든 조선 총독부의 건축기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 특별한 이력이 있죠. 뛰어난 학식을 갖고 계셨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다 놀랬다 그래요. 아, 차림새가 좀 또 특별했나 네. 보군요. 어떠냐면 아마 지금 상상해 보면 키도 약간 큰 키에다가 마르고 얼굴이 아주 백지장같이 하얗다 그래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딱 훈남 스타일이네요. 키도 훤칠하고 아마 그랬을 것 피부 같아요. 뽀얗고 뭐 이런 그리고 스타일. 구렛나룻은 잔뜩 기르고 아, 네. 머리는 봉두남발이고 또 갈색 나비 넥타이를 꼭 메고 다녔다 그래요. 거의 예술가적 그런 기풍이 좀 느껴지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죠. 아, 시가 굉장히 난해한데 그 난해한 시를 좀 한 편 좀 소개를 해줘. 저도 어려워서 다는 모르고 네. 제일 읽기 좋은 시가 바로 뭐냐면 네. 오감도라는 시거든요. 오감도. 네, 오감도라는 시도 그 당시 신문 중앙일보사에 실릴 때도 네. 문성공들이 이게 무슨 오감도가 뭐야? 조감도가 아니야? 건축가들이 왜 조감도 조감도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근데 오감도다 해가지고 까마귀가 내려다본 뭐 이런 제목을 썼고 아, 그 차이가 뭐냐면 뭐 보기에는 분명히 이게 조감도 같은데 이걸 오감도다. 그런데 까마귀가 내려다본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뭐 다르구나. 정확한 네. 작가의 의도는 저도 잘 모르고 네. 아무튼 그래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실렸는데 네. 내용이 어떠냐면요. 제1의 아예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2의 제2의 아예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3의 아예가 그리고 13까지 나가요. 그렇게 제13의 아이가 무섭다고 무섭다고 그리워. 아, 그리고- 그렇게만 계속 네, 그리고 반복되는 마지막에서만 조금 다른데 거의 같은데 문명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논란이 많았어요, 당시. 아니 도대체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워.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됐잖아요. 네. 이 시를 쓴 게 1920년대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문학하는 분들이 짐작하기를 일제 치하의 암울한 세상,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인류가 직면한 이 세상이 어렵고 앞으로 미래가 암울하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데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시라는 것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뜻이 많이 좀 달라지는데 혹시 이분이 시뿐만이 아니고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소설도 물론 있습니다. 네. 시는 시인이 시를 쓰면 네. 그 시인이 쓴 것을 떠나서 독자들이 읽으면서는 독자들의 시가 된다 그래요. 네, 네. 어떤 독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독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근데 이분이 시만 쓴 게 아니고 네. 짧은 기간에 엄청난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뭐 소설도 날개, 봉별기, 동해 이런 소설도 썼고. 소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수필도 산천 여행하고 권태 이런 뭐 여러 편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27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27살에 요절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글쎄 뭐 만 27세면 정말 아까운 나이죠. 정말 그렇죠.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분이 생활을 좀 남달리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불량선인이라는 일본 사람들의 검속에 걸려서 구속돼 있다가 각혈을 하다가 각혈을 너무 하니까 일본 사람도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을 시켰어요. 불량선인이라 하면 뭐 예, 일본에 반대하고 일본에 반대하고. 불순한 생각을 가진 조선 사람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와서 얼마 안 있다 바로 사망했어요. 각혈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각혈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뭐 폐결핵이나 뭐 이런 걸로 의심할 수 네, 있지 지금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결핵으로 그렇군요. 판단하는데 네. 그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같이 안 하고 혼자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사망을 하니까 결혼했던 부인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마지막 남긴 말이 정말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남기고 또 그것도 또 나중에 시적인 표현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또 멜론이 먹고 싶소 하고 그렇게 멜론이 먹고 싶소? 예, 지금도 멜론이 사실 그 흔한 과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때 당시면 멜론은 정말 먹기 어려운 1927년에 아이들. 멜론이 먹고 싶소 이렇게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무슨 뜻을 말해요. 그러게요. 그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게 시를 쓰신 건가요? 그건 글쎄, 좀 잘 그렇다고 모르겠지만 봐야죠. 예. 사실 뭐 폐결핵 그러면 요즘이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그런 그렇죠. 질병 완치가 아니에요? 가능하죠. 물론 이제 초기 증상이 네. 약간 피곤하고 기침 가래 있고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객혈을 하거든요. 네. 각혈하게 되면 이제 각혈 자체가 폐 조직이 많이 파괴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정상적인 조직이 파괴되면서 그 혈관도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고여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객혈할 정도로까지 결핵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당시 시대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이분께서 뭐 의학적인 치료도 못 받아서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그랬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치료라는 게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네. 잘 먹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쉬고 네. 이 두 가지였어요. 사실은 약이 별 요즘처럼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결핵은 걸리게 되면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거든요. 네. 네. 그 왜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이 아주 그래서 예, 자꾸 객혈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27세에 객혈한 게 아니고 네. 20세 전부터 아마 폐혈액을 앓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빈혈을 상습적으로 빈혈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아마 생활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생활이 어려운 데다가 또 이분이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보다는 그 일하던 기생을 데리고 살고 뭐 동거도 하고 뭐 날개라는 시가 바로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그렇군요. 금홍이라는 그 기생이 바로 같이 동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때 식사도 못 하고 뭐 그저 여인이 준 거는 약이 진통제나 뭐 이런 줄 알았더니 맨날 수면제를 줘가지고 그거 먹고 자고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실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폐결핵은 어떤 병이라고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우선 이제 폐결핵은 호흡기의 병인데 호흡기병. 예. 일반 세균은 몸에 들어오면 세포 밖에서 병을 일으켜요. 네. 근데 이 결핵균은 들어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안에서. 그래서 밖에서 약을 쓰고 주사를 써도 그 약효가 세포 속까지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약을 장기간 써야 돼요. 그래야 결핵균이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혹시 그럼 요즘도 이런 결핵 환자들이 있나요? 있죠. 지금도 한동안 많이 감소된 것 같은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예, 예.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늘어난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로 봅니다. 젊은 네. 사람들 혈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생활이 조금 부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없던 뭐 오락 게임 뭐 요즘에는 밤문화가 뭐 많지 않습니까? PC방 뭐 이런 네, 거 PC. 해서 예. 게다가 한번 그 게임에 빠지면 뭐 24시간 먹지도 않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환경 또 뭐에 빠지면 젊은이들이 막 몰입해서 제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그런 것들. 예. 게다가 먹질 않잖아요.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은 그 날씬한 몸매에 너무 환상에 젖어서 제대로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이런 그것도 것들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혈액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그러니까 뭐 너무 그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거나 영양의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한테 혈액이 꽤 많아요. 알코올 중독. 네.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네,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네,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도 있어요. 술 한 번 입에 댔다 하면 열흘 보름씩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먹습니다. 그러니 몸이 정상적인 면역 상태가 아니죠. 저항력이 떨어지게 당연히 균의 침범을 잘 받고 특히 혈액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정리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습관 그리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혈액이라는 게 사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우표, 실 우표라고 하나요? 네, 그 혈액 크리스마스 실. 네, 네. 돕기 위해서 그 우표 성금으로 그걸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 혈액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젊은이들이나 또는 이제 술을 약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각별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당시에 결핵협회에서 네.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국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문제도 있고 결핵 환자들이 대개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기금을 통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네. 환자들이 많이 감소해서 결핵이 이제 완전히 퇴치된 국가라고 선언할 단계까지 왔는데 네. 어디 이상하게 다시 또 환자가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아직 아이러니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뭐 박사님께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이 뭐 결핵 그까짓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뭐 이런 경각심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폐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네. 결핵 환자들이 약을 오래 먹어야 되니까 네. 6개월, 9개월 보통 이렇게 먹는데 중간에 중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중단하면 뭐가 문제냐면 나으려고 하다가 다시 더 뜰리니까 재발이 되니까 결핵균이 내성이 생겨버려요. 치료할 때 완벽하게 치료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약이 한 3가지 쓰고 4가지 쓰다가 중단했다 하면 나중에 그 약이 안 되니까 다른 약을 추가한다든지 약을 바꿔야 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기간을 다시 6개월, 9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까지 연장을 시켜야 되는 결과가 와요. 이게 초기에 치료할 때 꾸준히 그냥 병원에서 완벽하게. 예,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다 됐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쯤이면 됐겠지. 이제 난 괜찮아 이렇게 자만하는 건 절대 금물이겠죠. 네. 그러면 좀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니까 아마 끝까지 뭐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인물과 질병 이렇게 함께 알아봤는데 이상 시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분을 또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예, 예. 저희들이 이 인물과 질병이 동서양을 국내 인물 그다음에 해외 인물 이렇게 교차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도움 말씀 주셨던 윤창규 박사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